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뉴스를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우가 함락될 것 같고, 핵폭탄이 터질 것 같고, 또 코로나는 새로운 게 나올 것 같고, 상해는 봉쇄를 당했고, 이런 건데요. 금리는 오르고. 근데 주가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좀 우려가 과했다는 시각인 거죠. 성장주가 올라오고 기술주가 올라오고 대표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변동성 지수라는 빅스 아닙니까?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가보자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우려가 과했다고 그동안 고생한 걸 어떡하고. 어쨌든 간에 조금 성장주라든지요. 단기적인 반등의 예상. 오늘 2750까지 회복했거든요. 단기 상승의 연장성에 좀 있다. 다만 종목별 대응이다. 아직까지 넉넉하게 그렇게 마음을 탁 풀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최고가는 2750을 터치했습니다. 일단 2800 정도를 좀 찍어주기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고요. 코스닥은 933.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상승폭이 조금 더 옵니다. 2차 전지라든지요,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기 때문이겠죠. 자, 구체적인 전략과 역시나 종목 기업이 중요한 상황이어서요. 종목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라서 찝찝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개별 종목 이슈 수급 방향에 조금 더 민감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 해제 함께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함께하는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근영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시장에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전략 챙겨보고 또 비밀을 풀어볼 종목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요, 만도가 궁금해요. 오늘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전반이 조금 강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만도는 지금 7% 이상까지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고객사 생산량 회복되고 있다, 강력 매수해라, 이런 의견까지 내놓기도 했어요. 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EPS 상향 조정이 리포트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EPS를 3.4% 그리고 2023년 EPS를 약 0.9% 추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아라든지 글로벌 EV 업체 관련된 매출단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657억으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 570억 대비 15%나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부품업체 가운데 가장 차별화된 이익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믹스가 있는 것 같고, 한국이나 미국,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84.7%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글로벌리 지금은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쇼티지잖아요. 제대로 인도도 안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하나 계약하면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팔 곳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도도 충분히 이제 영향을 받고 상당히 러시아 사태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굉장히 적은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에 집중됐던 원재료 비용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피크아웃 됐다는 입장에서 원재료 관련된 상승 부담이 상당히 이제 완화될 것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제 올해부터 베를린, 텍사스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테슬라가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만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봅니다. 아마 그 관련된 매출액은 만도의 올해 매출 예상 증분의 9,660억 중 4,500억 정도가 증분이 테슬라 쪽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만도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도 앞으로 좀 흐름이 나오길 더
연속성을 띠길 저희 바라보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오를 만도한데 안 오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체크하죠. 이제는 시멘트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고려시멘트, 성신양의 삼표시멘트 등이 10% 내외 급등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번씩 테마 순환 속에 계속해서 한 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유연탄 가격 폭등도 그렇고 국내에서 또 건설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수요 회복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들어가서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뭐 이런 거죠.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부의 정책은 그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택 공급 확대에 이제 기준 방점을 찍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데 결국 구조 안정성 부분을 50%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을 30%로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세금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법안에 통과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상당히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구조 안정성을 50%에서 30% 낮추는 거는 그 국토부의 시행령이라든지 행정법규를 그냥 바꾸기만 하면 바로 시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현성이 높은데 구조 안정성 50%가 30%로 낮춰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이런 부분들이 20, 30%로 굉장히 낮았던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공급 물량 확대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50%로 올라가면서 본안전 진단 이후에 적정성, 타당성 검토해서 대부분 다 탈락한 단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노후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뭐 시멘트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건자재, 인테리어, 뭐 페인트 업체들까지 다 올랐는데 근데 이게 펀더멘털로 본다면 조금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연탄이 올라가면은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꼭 좋은 거냐라고 저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정유주가 무조건 오르냐? 그건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증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만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멘트 가격은 0.1% 정도 전년 뒤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량도 분명히 좋아집니다만 유연탄 가격 급증이 230% 넘게 작년 대비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가 상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익은 적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 상승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가격 상승이 실제 전가되는 시점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시멘트 가격 상승은 결국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적자 부분이 시현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차를 두고 약간의 괴리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 부담이 커진 부분들 때문에 아마 위로 올라가면은 뭐 팔자라든지 윗골을 달고 내려온다든지 변동성이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저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멘트 관련된 재고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재고가 하루 이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가동률이 높아질까요?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이지 않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고라든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격 인상 요인은 충분히 있는데 유연탄 가격 상승분만큼 만약에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됩니다. 유연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230% 2배 넘게 올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시멘트 가격을 2배 넘게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유연탄이 원자재 내에서 하는 시멘트 전체 원자재 비중이 아마 20,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연탄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해서 시멘트 전체 가격의 원자재 비중이 20% 정도 된다면은 뭐 똑같이 시멘트 가격을 2배 올릴 이유는 없겠죠. 한 20%, 30%만 정도만 올라가도 유연탄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멘트 가격의 원가 증가가 정말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업의 본질보다는 재료적 측면에서 주가가 좀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갈 필요는 없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LNF와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 이득 종목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의 실시간 매수 코스피 코스닥 토탈에서 10위권 내에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LNF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단 흐름이 좋아요. 네. 뭐 테슬라 급등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는 걸 텐데요. 이제 완연하게 2차 전지로 다시 한번 사랑을 줘도 되는 시기일까요?
2차 전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뭐 지금 전기차 글로벌 침투율이 뭐 10%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멀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리 상승기에 뭐 고밸류 성장주가 다소 꺾이는 것, 그리고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한 매도 공세가 다른 소재나 다른 셀 업체들에게 좀 집중됐기 때문에 다소 좀 주가 하락폭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날 테슬라가 주가가 8% 정도 급등한 것은 실적 베이스가 아닙니다. 이 관련된 분할 주가 이슈죠. 관련된 분할 이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리 주가가 뭐 급등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최근에 어떻게 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일에 기업 팩토리를 열었지 않습니까? 베를린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기존에 중국에서 만들어 오던 것을 유럽 쪽에서 현지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터리 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테슬라는 뭐 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2번이나 연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증가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은 소재나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가 부담을 테슬라 같은 회사에게 조금 어느 정도 정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가 강한 이유는 LNF 대부분의 매출단이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LNF가 수급 공급하는 것들이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테슬라의 매출, 테슬라의 판매 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LNF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LNF 같은 데 종목은 굉장히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성장률이나 EPS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전지주를 이야기할 때 PEG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지금 PEG가 대부분 다 한 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쪽 단에는 밸류에이션 4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어떤 종목은 40배, 어떤 종목은 100배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높아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단에 EPS 증가율이 이 회사가 40% 이상 증가를 한다면 40배 정도 줘도 되는 거죠. PEG 한 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00배의 PER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EPS 증가율이 100%가 나온다면 이건 PEG 한 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PEG 0.5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저평가로 생각해서 아무리 PER이 높아도 PEG 개념으로서는 싸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PER이 뭐 25배, 30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EPS 증가율이 뭐 8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으로 성장률 대비 지금 싸다고 개념이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이제 돋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소재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차별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첨보 이 세 종류가 대부분 다 EPS 증가율이 PER 4보다 상당히 더 높은 EPS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PEG 개념에서 한 배 미만, 0.5배 미만으로 되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EPS 개선이 훨씬 더 다른 지표를 누를 만큼 좋아지는 쪽의 종목들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의 힌트 잘 체크해 볼게요. 자, 이어서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는 한세실업이에요. 업황이 밝다, 실적은 더 밝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 잡아보죠.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사실 의류 OEM 업체로서 한세실업을 볼 때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될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저희가 짚어드려야 될 텐데 환율 상승도 사실 이들 업체에게는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수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환율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뭐 옷을 또 많이 사고 싶은 뭐 그런 계절이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운송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여러 가지 뭐 셧다운도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공장들이 많이 닫았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갭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뭐 아주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물량이 굉장히 재고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은데 재고가 떨어져 있으니까 점점점 OEM을 더 많이 오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미국 패션 시장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엔데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류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소 상반기에 최근에 바이어들이 공격적인 오더를 지금 한세실업으로 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한세실업의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보입니다. 성수기가 보통 뭐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1, 2, 3분기까지 성수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해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상해 쪽에 경쟁자가 지금
팹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해 쪽에 이게 셧다운 되면 경쟁사가 셧다운되면 어디로 가죠? 동남아로 결국은 오더를 돌리겠죠. 그러면은 한세실업은 중국 쪽에 캐파가 없습니다. 동남아 쪽에 있기 때문에 상해 셧다운의 반사수혜도 이룰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38%나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 관련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이 좋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세실업도 되게 이 부분에 영향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 때문에 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본인적으로 할 수 있어서 경쟁사, 해외 경쟁사는 상당히 좀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는데 한세실업은 다 사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부자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원가 부담 때문에 이익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오더가 계속 나오면서 원가 부담을 잘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한세실업에 대한 이익률이 깎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금 현재로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마진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현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존 주력 바이오인 갭이라든지 올드네이비 같은 주력 바이오 이외에도 지금 캐롯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트러스, 그다음에 핑크 이런 아주 주력 계열사 말고 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계열사들도 사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았지만 여기서 오더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들이 이렇게 주면 이익률을 상당히 높게 해서 오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맞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비수기인 상반기 실적이 거의 성수기에 달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지금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세실업 말씀 주신 포인트들을 쭉쭉 듣고 있으면 관심은 가는데 단기 급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지금 지난 2월 초에 기록했던 가격 라인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잘 뚫고 잘 올라가질 수 있을지 가격을 좀 네네.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5일선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5일선을 잠깐 닿았다가 올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5일선까지 눌림목을 간다고 하면 26,000원 정도까지는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PER 바스는 지금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추세선 5일선을 일단 크게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26,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눌릴 때 사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위쪽 상단으로는 35,000원까지 열려 있다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2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26,000원 단에 좀 눌림목이 올 때쯤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고 목표 주가 35,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자, 관심 갖고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볼게요. P&H테크 폭발적인 성장이 온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향 고굴절 CPL 본격 양산.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이 회사의 사업부 내용을 보면 거의 100% OLED 소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제가 이제 OLED 관련된 소재 장비주들, 특히 뭐 소재 업종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네.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패키지 기판 좋다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OLED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이 QD OLED TV를 내면서 이제 시장이 열린 건데요. 올해 연내에는 좀 힘들 것이다 계속 시장이 봐왔지만 어쨌든 시장이 예상과 달리 열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P&H테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과 더불어서 소재 단에서 상당히 지금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결국 모바일 OLED인데 이게 F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골절 CPL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뭐 소재를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짧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단독 공급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미국의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OLED 패널 양산은 계속적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고골절 CPL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온기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매출단으로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OLED TV형 소재 같은 경우인데 주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이제 출하량 목표치가 1,000만 대예요. 근데 작년에 800만 대 정도를 냈기 때문에 목표치가 20%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소재단이 많이 쓰일 거고, 더군다나 TV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뭐죠? LG가 삼성으로 지금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0에서 150만 대 정도가 나갈 거고 추가적으로는 200~300만 대 이상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사이드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장수명 블루 호스트 공급이 충분히 LG 디스플레이로 나가면서 삼성향도
시장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소득단이 매출단이 올라올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액은 424억 정도의 영업이익 대비 84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년의 성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내년에 침투율 상승에 따라서 실적의 온기 반영을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내년에 700억대까지 올라올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70억까지 보이니까 올해 영업이익단 대비해서도 2배 정도가 내년에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성장이 1, 2년 동안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기 때문에 피렌치테크는 상당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요, 기관 측에서 계속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가격을 좀 잘 잡고 들어가야겠다 싶기도 해요. 최근엔 조금 올라온 영향도 있지만요. 네, 뭐 단기적으로 사실 움직임을 보면 약 24,000원 정도 때부터 올라와서 뭐 32,000원까지 최근에 찍었으니까 뭐 상승률로 본다면 단기로는 좀 부담스러운 상승률이 분명히 맞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눌림목 구간에 결국 최근에 보면은 5일선 플레이를 또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이 살았다 팠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사이드를 본다면 올해 대비 내년도 성장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중장기 사이클로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H 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도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박근영의 잔금해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종목들 살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